보통의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한국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잃어버린 30년,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는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일본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다로 한 표를 지금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그 충격의 크기는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가 5천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주가 5천이 아니라 6천도 7천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6년 상법 개정 특수, 2027년 IFRS 10, MSCI 지수 편입 뭐 이런 특수들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른다고 실물 경제가 정말 좋아지냐?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를 왕창 올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와르르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 B2 개미들 양산하고 이제 저 절망을 향해 달려갈 때가 오지 않겠나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기 전에 마지막 불꽃으로 주식시장 뻥튀기 하고 부동산 시장도 마지막으로 건물 싸그리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불꽃 피날레를 띄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탐욕과 욕심의 최정점까지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다 망가지고 다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실을 내다보고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주가가 2280에서 3100까지 오는데 고작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25년 연말 돼서 주가가 4000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2025년 지나고 2026년 되면요, 주가 5000도 넘고 2027년 되면 6천, 7천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그냥 말은 툭툭 던지지만 이게 현실로 되면요, 사람들이 그냥 너도 전부 다 주식시장에 다 달라붙고 쌩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다들 주식으로 20% 30% 벌었다, 넌 얼마 벌었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망청거리면서 하겠죠. 근데 이게 정말 건전한 주가 상승일까라는 그런 고민은 좀 들죠. 뭐 기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그런 주가 상승의 여력을 저해했던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해외에 많은 투자 자금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점도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모펀드 애들이 들어와서 휘저으면요, 그네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모습들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이 주가 중심으로 이제 기업들의 경영 활동들이 흘러가겠죠. 개미들이 이득 보는 것도 있고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철저히 자본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겠죠. 그래서 돈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들이 더 극명하게 갈릴 것 같고 양극화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레 더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나도 틀리고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좀 더 기회도 많고 리스크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사는 게 좋겠다, 좀 더 우려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야겠죠. 꽤나 힘겹고 꽤나 어렵고 꽤나 난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일들이 참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더 구전각으로 좀 더 살펴봐야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다 지금 5만원 하는데요, 사놓으면 나중에 10만원 되고 15만원 되고 20만원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5만원 됐는데 20만원 됐어요. 4배 오르는 거잖아요. 1000만원 넣었는데 4천만원 되고 1억 넣었는데 4억 됐어요. 1억 넣었는데 3억을 더 벌어서 4억이 됐다. 이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탐욕이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1억에서 4억 되면 3억 번
근데 사람 마음이 더 간사해지고 또 욕심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한 2배 먹는 걸로는 만족을 못 하는 거야. 2배 이러면 에이씨 내가 4배도 먹어봤는데 고작 2배 가지고 만족할 수 있냐. 좀 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짜릿한 것을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엔요 20% 30% 먹는 걸 되게 우습게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탐욕 덩어리가 돼서 나중엔요 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더 많이 벌겠다. 이게 뭐 도박인지 주식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꽤나 무서운 이야기죠. 꽤나 무자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이 큰 돈을 뒤통쳐서 헤쳐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는요 원하는 수익률 20%다 30%다 따박따박 갖다 줍니다. 너무나 이상할 만큼요. 그렇게 해서 100% 안심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왕창 집어넣으면 그때 폰지 사기처럼 빼버리죠. 이러한 일들이 주식시장에서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되려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시키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조바심 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환상 갖게 해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나중에 와르르 무너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살고 안전하게 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이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호황이 든 시절 너도 다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나중엔요 90%가 개박살이 났습니다. 한국도 그러지 않겠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하는 거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혼탁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데 최대한 전심전력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 더 괜찮은 것들을 갖고 싶죠. 그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욕심이죠. 근데 어느 선에서는 욕심도 조절하고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착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우직하게 바보처럼 아둔하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직하게 살아가자고, 착실하게 살아가자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대비하고 조심조심하며 사는 게 제일 나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고 나를 좀 더 큰 것을 갖추기 위한 좀 더 큰 그릇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자라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